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군복무를 하고 나와서 알고 있지만 지금 국군은 어마어마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혁신적인 변화가 없으면 대한민국 군대 망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군 상황이 어떤지부터 보자고요. 2019년에 우리 군 병력은 총 5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45만 명입니다. 6년 만에 11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요, 현재 상황에서 북한군을 상대하려면 최소 50만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어느 분들은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이 약하니까 군 병력이 적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정도 물량은 있어야 합니다. 당장 중국군이 개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최소 병력이 50만 명인데요, 이미 분기한 지 오래고 벌써 5만 명이나 부족한 시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없어진 병력 중 상당수는 육군 병력인데요,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육군의 병력은 30만 명인데요, 현재는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다 보니 병력 감소로 인해서 4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2006년에 59곳에 달하던 4단급 이상 부대는 4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되었죠. 당장 2025년 11월에는 태풍부대로도 유명한 제28 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직접 느낀 부분인데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4-5명이 나눠서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업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체력적, 정신적으로 소모가 훨씬 커지다 보니 기본적인 전투훈련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군대라면 훈련을 통해 점점 강해지고 전투력을 높여야 하는데 지금은 행정 업무와 잡무 처리에 매달리느라 정작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역량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부대 같은 경우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한 부대가 기존보다 훨씬 넓은 방어구역을 맡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전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지고 유사시 적의 기습이나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위에서는 왜 훈련을 제대로 안 하냐고 질책하고 밖에서는 요즘 군대가 군대냐면서 폄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력 부족 때문에 생겨난 구조적 한계인데도 책임은 전부 군인들에게 전가되는 셈이죠. 결국 병사들과 간부 모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훈련은 훈련대로 요구받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악조건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게 지금의 군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입대를 주로 하는 사람들의 나이대는 보통 2004년생에서 2005년생입니다. 2004년에 출산율은 1.19명이었고요 2005년에 출산율은 1.08명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0.75명으로 급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심하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2020년에 병역 판정검사 인원은 28만 2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12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현역병 입영자는 10만 1,000명인데요, 이는 2020년에 23만 6천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진짜 큰일 난 겁니다. 특히나 초급 간부의 문제도 심각한데요, 다들 군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초급 간부들은 그야말로 군의 허리입니다. 근데 이 허리가 완전히 끊길 직전에 처한 상황입니다. 현재 희망전역 신청 간부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에 1,351명, 2022년에 1,694명, 2023년에 2,212명, 2024년에 2,723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869명이나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2025년 희망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 장교였는데요, 야전부대 핵심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 계층의 군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휴직 군 간부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 전반기에 1,846명이었던 휴직 간부는 2025년 상반기에 3,884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또 악순환인 것이 휴직 간부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다른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군 간부 이탈 현상과 병력 부족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출산이고 두 번째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앞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군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직도 군인을 집 지키는 개 정도로 비하하는 분들이 있고 군발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제 영상 댓글만 봐도 요즘 군대가 무슨 군대냐, 군대가 다 편해졌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식이 군인 개인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신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사회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폄하한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군에 남고 싶을까요? 특히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군 복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주려는 정책들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경찰이나 소방 같은 유사직군과 비교해도 처우가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젊은 세대가 군 간부에 지원하고 싶어 할 리가 없고 오히려 빨리 전역해서 민간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군 간부들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들의 희생을 존중하기는커녕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현재 인력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군인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군인도 존중받아야 하고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과 명예가 보장되어야만 젊은 세대가 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부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 위에서 제도적 개선이 따라와야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을 69.8%에서 86.7%로 올리면서 16.9%포인트 가까이 올리며 정말 팔다리만 있으면 다 군대에 끌고 가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이런데도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력과 상근 예비역을 감축하고 여군 인력 확대, 단기 복무 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비전투 분야의 민간 인력 확대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과 인식 개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건 임시 방편일 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병사계층과 간부 간의 복무 여건 간의 차이가 큰 것도 군 간부 이탈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병사계층은 급식질 향상과 일가 후 휴대폰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 여건이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군 간부들은 소방, 경찰 등 유사 직군과 비교하면 대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당장 2025년도 예산에서는 당직 근무비와 이사 화물비, 훈련 급식비 등 군 간부 처우 개선 관련 예산 증액안은 모두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사기와도 직결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인 만큼 이들의 군 이탈이 가속하는 현상은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도 다양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당직비랑 훈련 급식비 정도는 크게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2025년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지금이 위기의 시작일 뿐 앞으로 다가올 10년, 20년, 30년은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2030년이 되면 병력 판정 대상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절반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매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젊은 인구가 고갈되는 것이죠. 국방부가 현역 판정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도 애초에 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군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이미 여러 사단 해체와 전방 방어 공백이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전방 사단 병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는 간부 전형 러시가 심하고 신체 조건이 약한 병사까지 억지로 군에 투입되면서 전투력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지만 북한은 강제 동원과 장기간 복무를 통해 최소한의 숫자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병력 격차는 지금보다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군 입영자가 7, 8명 수준으로 줄어들면 장기 복무 간부와 단기 복무 병사를 합쳐도 인원 충원이 되지 않으며 결국 또 다른 대규모 부대 해체가 불가피해지고 전방 부대들은 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징병제 도입과 같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군대 내에서는 그렇게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보직들이 꽤 있거든요. 물론 누군가는 드론, 인공지능, 무인 전투체계 같은 첨단 무기를 통해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려 하겠지만 결국 국토를 점령하고 방어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군을 상대하려면 일정 수준의 병력 규모는 있어야 하므로 아무리 무인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왜 여성징병제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지고 있는 현재 국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